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7일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코로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정부는 이 확진자가 말이죠,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종식하는 방향으로 지금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이라는 말까지도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상당히 시기상조한 조치다,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났어요. 이 코로나 엔데믹을 지금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포스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풍토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전염, 그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건 성급하다 경고를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먼저 코로나 비상체제를 해제하는 움직임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요. 우선은 현행 거리두기 체제가 사적 모임이 10명이고 1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17일까지 이게 해당이 되고 18일부터는 재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아예 완전히 푸는 방안. 그 다음에는요, 자가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주일 했는데 앞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일부 국가와 마찬가지로 5일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을 갖다가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독감처럼 백신을 접종하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검사 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현재는요, 이 관련 법에 따라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확진 시 바로 당국에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격리를 의무하고 있고, 치료비도 대부분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부담. 그런데 이제는 결핵, 홍역, 장티푸스와 같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면 확진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를 해야 하고 본인 부담 치료비도 늘어납니다. 메르스나 사스 때는요, 여전히 1급 감염병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만 하향하는 거, 이게 맞느냐? 이게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확진자가 지금 현재 세계 최대 수준인데 벌써부터 오미크론 유행 종식 신호를 보내는 것은 섣불르다. 그래서 피해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엔데믹 국면을 맞이할 방법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이러한 반발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이 코로나 수준은요, 세계 최악이에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최근 한 주 동안 일평균 4,952명,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까지도 일일 확진자가 약 28만 명씩 매일 나오고 있는데, 섣불리 유행 종식 신호를 보내면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일 사망자 수도 이 339명, 306명, 218명으로 내려오다가 바로 어제는 다시 371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일평균 6.07명으로 사망자 수도, 확진자 수도 일평균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자꾸 누적 치명률이 0.1%로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월 한 달 국내 코로나 사망자 수가 9,000명에 육박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질적인 병상 부족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정부가 예측하는 엔데믹 상황이 되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고, 현재의 상황이 점점 완화되면서 좋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유행을 대비해서 선제적 대비책을 먼저 내려놔야 한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자, 이번에는 요즘 전역 의원이요, 이 김정수 여사 옷값 가지고 매일같이 아주 좋은 논평을 해왔는데, 오늘은 이 민주당 의원들이 한 10여 명이 말이죠, 단체로 휠체어 이 체험에 들어갔어요. 자, 이게 체험을 할 만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휠체어 타는 데 대한 이 장애인들의 이 불편함은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계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 내내 계속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국민의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비판을 말하자면 다시 맞받아치겠다, 이런 차원에서 휠체어 체험을 한 거, 정말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이것을 전효 의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런 비판은 어제 오전에도 제가 한 바 있는데요, 저하고 비판 논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역 의원이 말하자면 자신의 페북에다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휠체어 차고 출근하기에 챌린지 벌인 거, 문재인 정권 5년 오로지 일은 제끼고 쇼만 했다. 아무리 쇼는 오늘 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고민정 의원님 장애인 이동권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휠체어로 국외 출근을 했단다. 깨알같이 SNS에 올리고 두 팔이 욱신거린단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었다. 5년 동안 대체 뭘 했다는 건가? 장애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 고민정은 청와대에 먼저 항의해야 국회의원 아닌가? 오늘 또 고민하지 않는 고민정 의원은 세비를 이렇게 쓰며 쇼에 올인했다. 요즘 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를 대부분 타고 다닌다. 의원들의 쇼를 위해서는 전동 휠체어 대신 수동 휠체어를 사야겠지. 그들의 흑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주 옳은 얘기고, 전효 의원, 박원순 의원 내내, 그죠? 서울시장은 박원순이잖아요. 박원순도 서울시 지하철, 이거 시설 관리에 책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박원순이도 한번 직격탄을 날려달라. 이렇게 저는 부탁을 좀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휠체어 타고 출근하기 챌린지에 동참한 의원들은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고민정, 김주영, 김태년, 신현영, 유정주, 이동주, 이용빈, 전용기, 진성준,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 1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페이스북에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사진을 공유하고 휠체어 이용 지하철 출근, 장애인 권리 보장, 이동권 보장, 이런 해시태그를 달고 있어요. 자, 웃기는 것은요, 진성준 의원이 휠체어로 출근 이 챌린지를 하다가 뒤로 크게 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성준 의원은 체험을 마친 후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요청하고 있는 대표적 장애인 지원법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혔어요. 자, 그런데 이 휠체어 이 챌린지는요, 누가 제안을 했느냐? 바로 민주당의 최혜영 의원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의총에서요. 이 최 의원이. 그래서 이 최 의원은요, 척수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최혜영 의원이 제안을 해서 시행에 옮겼다고 하는데, 최혜영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편함에 익숙해짐에도 여전히 불편했다. 한승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영문을 호출해야 했다. 이번 챌린지에 함께 해준 어느 의원은 눈높이를 달리하니 새로운 것이 보인다고 후기를 남겼다. 이렇게 쓰면서 오늘 하루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잊지 말고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 입법으로 실천해 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요, 13일 날 JTBC 썰전에서 이 박경석 전장현 공동대표하고 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를 놓고 1대1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김정숙 여사의 이 옷, 지금까지도 이제 김정숙 여사가 기증했다고 하는데, 기증했으면 이 옷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러한 의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샤넬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샤넬에서 밝힌 입장문을 보면요, 이 김정숙 여사가 2018년도 불란서 방문했을 때 입었다가 반납한 옷, 이것은요, 샤넬 본사에 방문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사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샤넬 패트리모니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샤넬 패트리모니는 샤넬 제품을 보관하는 역사 전시관인데, 현재 이 재킷은요,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샤넬 코리아 관계자가 바로 어제 발표한 입장문인데요. 2018년도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재킷은 현재 샤넬 프레스팀으로부터 한 번 대여된 것이다. 김 여사가 착용 후 반납한 옷은 현재 샤넬 패트리모니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요, 이 김정숙 여사는 2018년도 10월 방문 때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재킷을 입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는요, 이거 반납했다. 반납했다. 그리고 샤넬 측에서는 국립한국박물관에 이 재킷, 즉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을 기증했다. 그래서 전시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전시된 재킷하고 김 여사가 2018년도 입었은 재킷을 비교해보니까 서로 다른 옷이에요. 다른 옷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 샤넬 측은 이게
별도 재킷을 제작해서 기증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난 9월에 파리 한국문화원의 한글 전시회 재킷이 대여됐고 서울에 합니다. 샤넬은 재킷을 국립 한국박물관에 기증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킷은 이 정도로 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재킷은 결국 그대로 이 파리의 샤넬 본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기증을, 그러니까 서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청와대가 해명한 것과 달리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재킷이 아니고 별도로 기증을 위해서 만든 재킷이다. 그러니까 청와대가요, 절반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더 커졌어. 탁현민도요, 어제 SNS에 샤넬이 다른 옷을 기증한 게 왜 시비거리냐? 그건 기증자 마음이다. 옷을 빌린 사실도 반납할 사실도 샤넬이 확인해 줬고, 기증한 사실과 기증한 옷이 전시 중인 것도 모두 확인이 됐다. 우리는 샤넬이 같은 옷을 기증하였다는 말을 착용했었던 옷으로 이해했고, 샤넬은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같은 원단과 디자인으로 제작해 기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청와대가 해명을 잘못한 건 맞지 않습니까? 같은 옷을 드라이클닝해서 주든, 같은 옷의 디자인을 바꿔서 주든, 같은 디자인의 다른 옷을 주든 기증한다고 했고 기증받았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만 봐도요, 탁현민이가 얼마나 어거지 주장을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이 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는요, 이 북악산 이 남측 문을 열었잖아요. 바로 어제 첫날인데요. 첫날 상당한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굉장히 북적이게 됐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반응, 이제 김빼기 작전에 나선 거죠, 청와대가.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날부터 하는데 한 달 전에 미리 북악산 남측 면을 개방해가지고요. 먼저 이제 5월 10일 날 열리게 되는 청와대 김빼기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말하자면 지지 여론, 이거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을 너무나 잘했구나, 이런 여론이 6월 1일 지방선거로 말하자면 연계가 돼서 지방 정권의 교체론에 힘을 실릴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미리 이거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68년도 김신조 부장 사건이죠. 부장 침투 사건 54년 만에 이제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탐방로가 5.2km, 여의도공원의 4배가 되는 넘는 면적의 북악산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 개방 조치로 인해서요, 인왕산부터 무포암동, 그 다음에는 북악산 북측면을 지나서 한양도시 성곽, 그리고 북악산 남측면에서 삼청동 구간까지 쭉 이제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위해서 남측 탐방로하고 성곽을 연결하는 청운대 쉼터, 그리고 숙종문과 삼청공원에 각각 출입문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촛대바위 쉼터, 청운 3R 전망대, 배구 쉼터, 이게 세 개의 거점 쉼터와 삼청 화장실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북악산 내 문화유산인 만세동방 약수터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주변 자연석을 사용해서 정비를 했고요. 현재 흔적만 남은 절터를 보존해서 향후 발굴 조사를 고려해 우회 길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54년 만에 문이 열린 남측면 탐방, 우리 시민들로 가득 차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요 인선인데요. 지금 YTN의 단독 보도를 보면 이태규, 안철수 측근이죠, 나경원 입각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부처 장관들은 일요일 날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통의원 가운데서는요, 이태규를 이 통일부 장관, 외통의원을 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맡아라 그랬는데 고사하는 바람에 행안부나 해양수산부를 고려하고 있고,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용과 박진이 정확히 반반인데 막판까지 당선인이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에는 후보 4명이 검증 단계를 밟고 있는데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낙점이 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요, 나경원 의원 입각이 확정됐다라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1순위였는데 조윤선 장관과 겹치는 바람에 이미지가 겹쳐서 부처는 조율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토부 장관 송석준, 행안부 장관 윤한홍, 박수영 이런 분들도 검토를 했는데 현역 의원 차출 최소화 차원에서 아래 후보군에서 빠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이 본래는 이 외교부 장관 설도 있었는데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외교부 장관은 박진과 그다음에 조태영 의원으로 굳어졌고, 나경원 의원은 입각은 확실한데 어느 부처를 맡을지,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말씀드리면 트럼프가요, 지금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학자들하고요 화상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의 추가 부담을 압박한 거, 이거를 예로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에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낼 예정이었는데 이 트럼프가 떨어지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다. 그래서 순을 매기자면 한국이 세 번째나 네 번째로 행복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방위비 압박 굉장히 세게 했는데 자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방위비 압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벗어나서 세계에서 서너 번째로 행복한 대통령이다. 굉장히 참 트럼프다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함에 따라서 가장 행복한 게 이란,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일 것이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본인이 이란과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에 바이든은 자기보다는 좀 약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제일 행복하고, 지금 이란하고는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 핵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행복한 게 아니라요, 제일 세게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너 번째로 제일 행복하다. 상당히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